자, 앉읍시다. 다음. 자, 그다음 46페이지. 자, 자 한번 그려봅시다. 시작. 자, 그렸나요? 네. 자, 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1. 자, 중심 원자의 최외곽 전자를 모두 표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 원자는 어디까지는 이제 보통 전기 음성도가 더 작은 것이 이제 보통, 그런데 뭐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그렇다, 보통. 그럼 여기에서 이제 SF6에서 이제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작아요? 황이 더 작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볼까요? 황하고 플로라이드의 전기 음성도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바로 플로라이드가 더 크죠. 플로라이드 전기 음성도 얼마예요? 4 정도 되고요. 황은 2.6 정도 돼요. 탄소랑 비슷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황은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황은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자, 이때 여기에서 할로젠. 자, 할로젠은 몇 쪽 원소예요? 할로젠은 17쪽 원소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할로젠은 전기 음성도가 커요, 전기 음성도가 작아요?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죠.
그래서 이 할로젠은 중심 원자의 홀전자에 어떻게 항상 단일 결합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려놓고, 자, 플로라이드가 지금 말단 원자, 주변 원자겠죠? 그럼 플로라이드를 그린 다음에, 여러분 플로라이드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시툴적 원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보이세요? 그럼 이때 여기에 중심 원자의 홀전자의 할로젠을 짜잔, 뭐로 연결하라고요?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라고요. 그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러면 항상 옥텟을 만족하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심 원자의 중심 원자의 최외곽 전자를 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점에다가 할로젠을 단일 결합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될 때 여기에 플로라이드,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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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라이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중심 원소 요 황에서 입체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입체수 배웠어요? 우리말 번역은 입체수고 영어 표현으로는 스테릭 넘버라고 하죠. 이 경우 스테릭 넘버가 값이 얼마예요? 이 경우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VS EPR을 적용하면 황을 중심으로 어떤 기하 구조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입체수가 6이기 때문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여섯 방향에서 플로라이드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이때 말단 치환기인 플로라이드를 이렇게 보조선으로 연결하면 뭐가 성공한 거예요? 자, 지금 노란 보조선이 무엇을 성공한 거예요? 한붓 그리기가 됐죠. 한붓 그리기 몰라요? 한붓 그리기 안다. 한붓 그리기 됐다니까요. 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쫀 한붓 그리기. 알겠죠? 이렇게 한붓 그리기가 그려진 이 녀석의 기하학적인 모양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정팔면체가 되겠죠. 그리고 정팔면체가 되었을 때 이 중심 원소 황에다가 무슨 오비탈이라고, 무슨 혼성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sp3d2 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입체수가 6일 경우 혼성화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뭐 크게 개의치는 않아도 돼요. 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그걸 이제 별 개의치 않고 말한 거예요. 이게 맞는데 뭐 이렇게 써도 누가 때리진 않아요. 알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뭐 얘기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죠? 황의 그 최외곽 전자배치가 어떻게 돼요? 황의 최외곽 전자배치가 황이 최외곽 전자 황이 몇 번이야? 32번이잖아. 32번. 32번이니까 18개는 알곤이랑 똑같을 거고. 32번은 황이
뭐라고요? 32번은 저만 있는데. 아 그래요? 36번, 36번인가? 16번이요. 아 이게 16번이라고요? 아 16번이겠구나. 16번이겠구나. 아 맞네. 아, 16번 맞아요? 확 맞나? 왜 모르겠지? 원자량이 30일 거야. 원자량이 30이고, 36 정도 될 거야. 그러면은, 자, 10개까지는 누구랑 전자 배치 똑같은 거야? 니온이랑 똑같을 거고. 그럼 나머지 전자 배치는 3s2, 3p4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면 3D는 뭐야? 0이지. 3D 0이지. 전자 없잖아. 근데 이때 혼성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에 3s 오비탈이 있지. 그 다음에 3p 오비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지. 3p x, 3p y, 3p z. 3d 오비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지. 각각이 누구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에 xy, yz, zx가 있겠지. 맞아요? 모두 다 몇 D예요? 3D죠.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적으로는 3S, 3P, 3D 중에 누가 더 안정해요? 누가 더 안정해요? 아니 세 개 중에 누가 더 안정해요? 이게 더 안정하고요. 3D는 안정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때 sp3d2 혼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3s와 3p 3개, 3d 2개 얘를 섞어서 혼성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혼성화의 정확한 명칭은,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s오비탈이 2개, p오비탈이 4개, 그리고 d오비탈이 채워져 있지 않은데 이때 3s, 3p 3개, d오비탈 2개를 합쳐서 혼성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혼성화된 결과가 여기에서 3s, 3px, 3py, 3pz, 3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3dz제곱 혼성인 거예요. 이게 원래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냥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얘를 혼성화했다고요. 그냥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냥 쓴 거예요. 어떤 순으로요? 안정한 순에서 불안한 순으로. 자, 근데 이렇게 쓰면은 너무 길어요? 너무 짧아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축약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sp3d2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sp3d2라는 표현에는 원래 원자 오비탈에서 s 오비탈이 더 안정했고 d 오비탈이 불안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d2sp3는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요. d가 3d고 s가 4s고 p도 4p인 혼성 오비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4s, 4p보다 3d가 더 안정하죠. 그럴 때 표기하는 방법은 d2sp3예요. 근데 지금은 s하고 d 중에 s가 더 안정하고 d가 더 불안하기 때문에 sp3d라고 쓰는 게 맞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d가 오히려 더 안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쓰는 표현이 dsp3예요. sp3d2는 보통 중심 원소가 비금속일 때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d2sp3는 중심 원소가 전이금속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왜? 전이금속 전자 배치가 3d, 4s 보통 이렇게 되니까요. 근데 얘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3d, 4s가 아니라 3s, 3p, 3d가 되는 거라서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유희교사는 이걸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엄밀한 표현으로 이거에 맞는데 그 사람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개뽕 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답할 수 있나? 근데 유희교사뿐 아니라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학 선생한테 물어봐. 이거 차이 아는지. 줌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줌달 책은 오류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오류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알겠죠? 네, 파이팅 그렇다. 그러니 그냥 대충 써도 돼요. 대충 써도 되고. 네. 뭐 여하튼. 자, 하여튼 요거. 그래서 여하튼 시험에 나올 건 이렇게 그려낼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2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옥텟 초과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3주기 이상의 원소가 비워져 있는 d 오비탈이 있을 때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옥스토비 책에도요, 오타가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오타가 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다 알아. 다 알아. 왜 알아? 나는 옥스토비라는 사람이 쓴 책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거든.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오타다, 이게 난 보면 다 알아요. 내가 나중에 옥스토비 여러분들 나중에 일반하고 원투 할 때 이거 오타다라고 얘기해 줄게. 그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 오타인지 아닌지 알아보라. 전혀 모를걸. 아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봐야 알 수 있어요. 아주 많이. 그것도 20, 30년 이상 아주 많이 봐야 겨우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 하여튼 그래.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을 많이 보면 누구나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어느 한 부분을 많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뿐인 거지. 누군가를 어디 많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하여튼 그렇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세요. 시작. 여기 그리세요. 그려. 그리세요. 그리세요. 뭐라고요? 저기 뭐 투명인 거 아니에요? 저기 안 보, 저기 내 투명 볼펜으로 쓴 걸까요? 저쪽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기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뭔 줄 알았어요? 그럼? 그냥 잘못. 잘못 오타인 줄 알았어요? 좋아요. 아니 스코어 4개잖아. 안 보여? 안 보이네 또. 진짜 너무 잘 보이죠? 그래요. 잘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선 중심 원자 누구예요? 진원이죠. 자, 진원은 몇 적 원소예요? 18적 원소니까 최외곽 전자 몇 개? 최외곽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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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 두 번째. 이때 누구를 붙이냐면 저 산소 있죠? 산소 보이세요? 산소. 산소는 중심 원자에다가 어떻게 결합시킬까요? 원자의 이중 결합으로 결합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옥텟을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중심 원자 진원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산소를 짜잔. 그러면 산소의 최각진자 몇 개라고요? 산소는 최각진자 몇 개예요?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진온이랑 산소를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딱 연결을 시키면 얘는 자연스럽게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할로젠은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죠? 할로젠은 점 하나당 할로젠, 점 하나당 할로젠, 점 하나당 할로젠, 점 하나당 할로젠을 결합시키면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뭐가 남게 돼요? 비공유 전자쌍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VS EPR을 적용하면 이 녀석의 입체 구조를 뭐라고 그리면 될까요? VS EPR을 적용하면 이 입체 구조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얘는 바로 사각 피라미드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진원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꼭지점이 있고 한쪽이 비공호 전자가 있는 사각 피라미드다. 근데 온전한 사각 피라미드는 아니고요. 약간 이제 뒤틀려 있겠죠. 그래서 비공호 전자쌍에 의한 청력에 의해서 이 플로라이드가 비공호 전자쌍 쪽에서 약간 벗어나 있긴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구조가 바로 요 놈의 구조다. 네. 질문? 네. 네. 뭐라고요? 제논이 18쪽이고 뭐라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5에 180도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 뭐라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꼭 5와 반대로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 얘가 여기서 떨어져 있어야 되냐고? 이 경우는 입체수가 6인 경우는 그걸 결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생각은 나도 안 해봤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외우면 되는데 잘 봐요. 여기 몇 중결합으로 돼 있어요? 이중결합으로 돼 있죠. 그럼 잘 봐. 이중결합이면 하나가 무슨 결합이고 하나가 무슨 결합이죠? 하나가 시그마고 하나가 파이죠. 맞아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자 여기를 그냥 편의상 지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지축에 대해서 여기 진온을 그리고 여기 산소를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결합이 있는 것과 별개로 파이 결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파이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지축에 수직한 산소에 예를 들면 px 오비탈. 자, 그리고 진온 같은 경우는 d 오비탈 중 뭐 아니지. 그렇지. 맞아. 이렇게 생겨먹은 d
XY 뭐 YZ ZX 오비탈 중 하나의 오비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산소의 PX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진원의 XY가 됐건 YZ가 됐건 ZX가 됐건 거기 들어있는 하나의 전자가 짜잔 이렇게 파이 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비공호 전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진원하고 산소의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의 반대쪽으로 진원의 비공호 전자쌍이 있는 이유가 만약에 비공호 전자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여기.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어요? 진원의 산소가 똑같이 이렇게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 비공호 전자가 이 진원 산소의 반대쪽에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이쪽 축상에 비공호 전자가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 이 파이 결합 전자하고 비공호 전자가 너무 가깝겠다. 그럼 가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력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청력이 크게 나타나겠죠? 즉 이것보다는 이게 이 전자쌍하고 파이 결합 전자쌍이 멀어서 이쪽이 더 안정하겠구나. 그래서 진원과 산소 사이의 파이 결합 전자는 진원과 산소의 결합 쪽에서 벗어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놈하고 비공호 전자가 최대한 거리가 멀려면 파이 결합을 꼭 산소에서가 아니라 파이 결합을 하는 반대쪽으로 비공호 전자가 있어야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라는 거죠. 알겠죠? 이해했어요? 알겠죠? 즉 시그마 결합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서 시그마 결합이 되는 건데 파이 결합은 루이스 구조상에서 이중 짝대기로 그리지만 그게 그냥 단순 그냥 이중 짝대기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파이 결합 전자는 그 핵과 핵 사이 축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럼 벗어나 있다 보니 비공호 전자하고 청력이 아주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최대한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 파이 결합을 하는 원소의 반대쪽으로 비공호 전자쌍을 보내는 게 청력을 더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일 거란 거지. 알겠죠? 그래서 쟤를 저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요걸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 48페이지 봅시다. 48페이지. 자, 지운다. 지운다. 자, 첫 번째는 자, 얘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잠깐. 그 전에 이거 먼저 합시다. 요거 먼저 합시다. 쏘리. 요거 먼저 합시다. 이거 먼저 합시다. 쏘리. 자, 저거 먼저 그려봅시다. 자, 그렸나요?
자, 요거를 내가 그려보자고 하는 이유는 저거와 관련된 질문을 누가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건데, 자, 얘 루이스 구조를 그려라. 바로 첫 번째. 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알겠죠? 저렇게 그리면 돼요. 알겠죠? 뭐 저렇게 그렸을 때 뭐 누가 때리면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쟤를 한번 보겠습니다. 쟤를 한번 보면 왜 이렇게 그려도 되느냐? 자, 수소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형식자나. 얘가 형식자나. 얘 형식자나. 이 황 형식자는 얼마예요? 황 형식자나. 2 플러스인 거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요거 형식자나. 이거 형식자는 얼마예요? 0. 이거 형식자나. 0. 그럼 얘 형식자나. 1 마이너스 요거 형식자나. 1 마이너스. 그러면 다 더하면 뭐예요? 다 더하면 0이죠. 수아? 수아 힘내주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얘는 모두 뭐를 만족하죠? 모두 뭘 만족해요? 모두 옥텟을 만족하죠? 자, 이 중에 옥텟 만족 안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두 옥텟 만족하죠. 자, 그런데 얘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어떤 구조도 가능하냐면 이것도 가능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 자, 요 산소에 비공호 전자 있죠, 요거. 그리고 이 산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있는데,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호 전자가 황이랑 이렇게 이중결합이 된 거예요. 황이랑 이렇게 이중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전자가 산소의 비공호 전자로 표현돼도 되고, 이렇게 황하고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점은 뭐죠?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점.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점은 뭐예요? 바로 이 황이 옥텟을 초과하는 게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렸을 때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 이렇게 좋은 점. 모두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되죠? 0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구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구조예요? 사실 둘 중에 누가 더 좋다 말다 판단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는 없어요. 이거를 실험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둘 다 허용되는 구조인데, 그래도 많은 일반화학책, 유기화학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구조는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옥텟을 초과하게 되면 모두 형식 전화가 0이 되어 그리는 것을 조금 더 많은 그 책들에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따라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옥텟 초과할 때는 모두 형식 전화를 0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됐다. 그 다음 자, 얘 그리세요. 시작. 자, 그리세요. 시작.
그리세요. 자, 이 녀석은 그 학교 선생님 교재에도 있고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실제로 많이 막 그리고 설명도 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답을 아마 금방 알 텐데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기하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름하여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트라이고널 바이 피라미드라고 한다고 했었죠.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바로 삼각 쌍뿔 구조. 이때 각도를 좀 보면 여기 몇 도죠? 90도죠. 그리고 여기 각도 몇 도죠? 120도죠. 이때 각도가 120도인 세 개의 결합을 EQ, EQ, EQ라고 씁니다. 그래서 얘를 원래 표현은 이쿼토리얼인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적도 방향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참고로 위아래로 있는 애들을 AX, AX라는 아래첨자를 쓰는데 이때는 뭐 줄임말이냐면 엑시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번역은 축 방향이에요. 이때 축 방향 결합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57 피코미터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요 적도 방향 결합 길이는 154 피코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면 결합 거리가 길고 짧은데 둘 중에 그러면 어디가 결합력이 더 세다는 얘기겠어요? 어디가 결합력이 더 세겠어요? 짧을수록 결합이 더 강한 거예요. 길수록 결합력이 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은 인플로라이드, 인플로라이드 결합이지만 이 두 결합이 같다 다르다? 화학적으로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 삼각쌍뿔 구조의 아주 묘한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왜 얘는 더 길고 얘가 더 짧을까요? 이게 더 길고 얘 더 짧고 이게 약하고 조금 더 센 이유 를 설명하는 혼성오비탈 이론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 혼성오비탈 이론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줄게요. 90도 반발 이론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전자쌍끼리 (90도가) 되면 청력이 매우 증가하여 결합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저기에 있는 PF 이코토리얼 결합은
몇 개의 PF 엑시얼과 90도 관계인가요? 역으로 엑시얼 결합은 몇 개의 PF 이코토리얼과 90도 관계일까요? 자, 여기 채워 넣을 수 있겠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몇 개예요? 몇 개예요? PF 이코토리얼은 PF 엑시얼이랑 몇 개라가 90도예요? 두 개인 거 알겠어요? 아니, 보면 알잖아요. 그냥 얘가 누구랑 90도냐고요. 이거하고 90도고 요거하고 90도잖아요. 알겠죠? 자, 근데 역으로 엑시얼은 누구랑 90도냐고요. 이거랑 90도, 요거랑 90도, 요거랑 90도잖아요. 몇 번 나타나냐고. 3번 나타나지. 그러면 90도 반발은 있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라고. 알겠죠? 그럼 그게 많이 나타나면 많이 나타날수록 이 결합이 어떻게 된다? 약하다 라는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PF5에서는 이코토리얼 결합력이 약간 강하고 짧아요. 엑시얼이 약하고 조금 더 길어요. 알겠죠? 이 생각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이 PF3Cl2 그리시오. 자, 이거 그리세요. 자, 제가 한번 그려보세요. 자, 제가 한번 그려보세요. 플로라이드가 3개 있잖아. 근데 왜 4개를 그렸어요? 어? 왜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거야? 춘향이 오빠 보자. 어딨어 춘향이 오빠? 어딨어? 이렇게? 좋아. 저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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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답 지원 받았어. 왜 안 그래요? 왜 안 그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우선 2는 최각전자 몇 개예요? 2는 최각전자 몇 개예요? 몇 개야? 5개. 몇 족이니까? 15족.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자가 있잖아. 그럼 중심 원자의 홀전자에다가 할로젠을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어? 할로젠은 그냥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2는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입체수. 입체수가 5가 되니까 아하, 바로 TBP 구조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VSEPR을 적용하면 저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 삼각 쌍뿔 구조이니 얘를 이렇게
TBP 기본 뼈대를 그리고 거기에 뭐야. 염소잖아. 거기에 플로라이드 3개, 염소 2개를 여기에 그리면 되는 거지. 그럼 이때 플로라이드가 어디 배치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여기는 액시얼 자리일 거고 여기도 액시얼일 거고 여기도 이코토리얼일 거고 이코토리얼일 거고 이코토리얼일 텐데 두 자리의 액시얼과 세 자리의 이코토리얼에 플로라이드와 염소를 어떻게 배치하는 거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한 명 맞았습니다. 다 틀리고 한 명 맞았습니다. 이렇게 배치되는 게 저 녀석의 옳은 구조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TBP의 액시얼에는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소가 우선 배치됩니다. 그래서 TBP 구조에서 액시얼 위치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큰 게 먼저 배치된다. 자,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요. 바로 원래부터 약한 액시얼 결합 위치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를 배치하면 결합 길이가 짧아져서 결합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BP 액시얼 자리에는 전기 음성도 큰 걸 먼저 배치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 쓰세요. 다 썼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네. 네. 크기가 클수록 결합거리가 길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뭐 모여서 청력이 커진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호호호. 뭐라고요? 90도 반발이라는 90도 반발은 90도 반발을 통해서 이 TBP의 속성을 그냥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TBP가 액시얼이 약간 더 길어지고 플로라이드가 작아지는 건 똑같은 원소들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건 그거고 다른 원소들이 들어갈 땐 전기 음성도 큰 걸 액시얼에 배치시키는 게 더 옳아요. 이거는 이걸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앞에하고 뒤가 상황이 다르니까 이때는 90도 반발 어쩌고저쩌고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건 원소 자체가 다르니까. 그럼 이때는 전기 음성도 큰 걸 위쪽에 먼저 배치시키면 돼요. 이걸 이제 혼성 오비탈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그러면 셀이 크기 오비탈의 크기가 크니까 F보다 크니까 측방을 오면 얘네들이 90도로 돼 있는 게 세 개다 보니까 안 된다. 큰 만큼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이 효과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아까는 크게 같잖아요. 같을 때 적용하는 거고요. 크기가 긴 만큼 이 결합 길이 자체가 길어져서 얘하고 얘가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